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초 용어 특강의 수학편을 함께하고 있는 주연쌤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선생님은요, 솔직히 영어를 막 좋아하진 않는데 이렇게 영어로 써져 있는 그 무언가의 용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딱 봤더니 RHA, RHS가 써있죠. 자, 여기 보면 RHA 합동, RHS 합동이라고 써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용어가 바로 요 녀석들입니다. 자, 여기 지금 삼각자가 있어요. 사실 선생님이 이제 책상을 딱 봤더니 막 자도 있고 연필도 있고 지우개도 있고 막 그런데 갑자기 삼각자가 눈에 딱 띄더라고요. 그래서 옛 추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자, 학교 다닐 때 문방구에 가면 항상 이렇게 삼각자를 살 수 있었고요. 삼각자는요, 항상 세트로 팔았었어요. 세트. 그래서 하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트로 장만을 해서 수학 시간에 사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았더니 합동인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합동은 포기였을 때 완전히 포기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세트로 살 수 있는 삼각자는 합동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얘네가 합동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선생님은요,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에 해당하는 RHA와 RHS 합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삼각형의 합동 조건 3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오늘 배우게 되는 합동 조건으로 가볼까 해요. 지금 이렇게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SSS 합동이라고 불렀죠. side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앞에 알파벳, 맨 앞에 있는 S를 데려다가 자, 변이 모두 같아. 그래서 S를 3번 써서 합동 조건의 이름으로 우리는 사용을 하죠. 자, 지금 두 변의 길이가 각각 같고 그 끼어져 있는 각이 서로 같을 때 우리는 SAS 합동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각을 앵글이라고 해요. 그래서 앵글이라고 하는 그 알파벳의 맨 앞자가 A입니다. 그래서 그 A를 데려다가 쓰는데요. 끼어져 있는 각이라고 선생님이 표현을 했죠. 자, 여기 있는 변과 요 변 사이에 끼어져 있기 때문에 합동 조건을 쓸 때도 변을 쓰고 각을 쓰고 변을 써서 SAS 합동이라고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요, 한 변과 그 양끝각의 크기가 같을 때 우리는 ASA 합동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 양끝각이라고 했을 때 각이 앵글의 A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A. 자, 그 다음에 이 변은 사이드 S. 또 요 각 A잖아요. 그래서 ASA 합동이라고 쓰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냥 이런 삼각형이 아니라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으로 가게 됩니다. 갑자기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이미 다 배웠는데 왜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또 배워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직각삼각형은요, 한 각이 90도다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요 각을 동그라미 각, 요 각을 X각이라고 했을 때 이 두 예각의 크기의 합은 90도입니다. 맞죠? 그래서 동그라미 각과 이 X를 더하면 90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 하나의 각이 정해졌어요. 그럼 나머지 하나의 각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둘을 더해서 90도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직각삼각형 안에서 합동 조건이 또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요, 빗변이에요. 자, 직각은 반드시 직각삼각형 안에 있죠. 그럼 이 직각과 마주보고 있는 변을 우리는 빗변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제 빗변이라고 하는 친구의 영어 이름이 히포테뉴스예요. 자, 이때 H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빗변을 우리가 합동 조건에서는 대문자를 사용을 해서 H로 바로 빗변을 표현을 해준다라는 거고요. 직각이 원래 영어로 이야기를 할 때 right angle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에서 right라고 했을 때 R자를 데려다가 우리가 직각을 표시할 때는 바로 R
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또 이용을 해서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RHA 합동이란 R이 직각, H가 빗변, A는 그럼 각인데? 라는 생각 바로 들죠. 아우 좋아요. 우리 친구 나중에 똑돌이 똑순이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RHA 합동이라고 하는 거는 빗변의 길이와 한 예각의 크기가 각각 같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합동이 될 수 있어요. 또 RHS 합동이라고 했을 때 여기 R이라고 하는 것은 right angle, 즉 직각. 그 다음에 H는 hypotenuse, 빗변, S는 side, 또 다른 변입니다. 그러면 바로 RHS 합동이란 빗변의 길이와 다른 한 변의 길이가 각각 같을 때 바로 합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에서는 반드시 빗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빗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또 명심해 주세요. 자, 모든 직각삼각형은 한 각이 직각이므로 두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같을 때 다음 두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를 만족하면 두 직각삼각형이 합동이 됩니다. 즉 이렇게 한 예각의 크기가 같을 때 또 다른 한 변의 길이가 같을 때 이 다른 한 변의 길이라는 게 뭐냐면 빗변을 제외한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 중에서 한 변의 길이가 같으면 돼요. 이렇게 길이가 같거나 뭐 이쪽 그쵸? 나머지 얘네끼리 같아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RHA 합동 그리고 RHS 합동이 있다라고 기억해두면 됩니다.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까 선생님이 설명해 준 대로 잘 그렇게 그 순서로 여러분들 원리를 파악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용어를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보기 중에서 오른쪽 그림의 삼각형과 합동인 것을 모두 찾고 이때 사용이 된 합동 조건을 말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여기서 각 X와 Y를 더하면 90도다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한 각이 정해지게 되면 우리가 또 합동 조건으로도 연결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직각을 끼고 있는 다른 한 변의 길이가 4cm인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길이에서도 또 다른 합동 조건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빗변의 길이는 7cm로 정해져 있으니 무조건 합동이 되려면 빗변의 길이는 7cm이어야 합니다. 자, 그림을 살펴보았어요. 자, 그랬더니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거, 기억하고 디귿이 빗변의 길이가 7cm구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니은은 정답이 될 수 없고요. 자, 기억과 디귿을 조금 더 살펴보는 거죠. 그랬더니 지금 여기 각이 X래요. X로 똑같습니다. 한 예각의 크기가 지금 서로 같구나. 빗변의 길이가 이미 같은 직각삼각형에서 한 예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기억하고 이 직각삼각형은 바로 RHA 합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디귿을 볼까요? 빗변의 길이가 7cm로 똑같고요. 자, 직각을 끼고 있는 또 다른 변의 길이가 이렇게 4cm로 똑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이 한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에 딱 맞아떨어지죠? 자, 따라서 바로 RHS 합동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운 용어를 가지고 문제를 같이 풀어봤어요. 자, 그렇다면 한 번 더 용어를 정리해 볼까요? 두 직각삼각형은 다음의 각 경우에 합동이다. 자, 빗변의 길이와 한 예각의 크기가 각각 같을 때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RHA 합동. 예각이니까 각을 나타내고 있는 A가 나와야 돼요. 자, 또 빗변의 길이와 다른 한 변의 길이가 각각 같을 때라고 했습니다. 다른 한 변의 길이? 그럼 S가 딱 떠오르죠. 맞아요. 자, 그래서 RHS 합동. 자, S가 너무 이렇게 써졌으니까 자, 다시 이렇게 이쁘게 한번 써볼게요. 안 예쁘네요. 다시 한번 쓸게요, 선생님. 자, 그래서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운 용어 RHS 합동, RHA 합동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배운 용어도 잘 기억해 주세요. 수고했어요. 안녕!